그 긴 연휴에 응급실 사람들이 다 몰립니다. 자, 그런 와중이던 지난 1일 강원도에 일단 시작하기 전에 두 번째 사건 체크포인트부터 짚어볼게요. 우리가 먼저 왔잖아. 지난 1일 강원도의 한 병원 응급실에서 사달이 났습니다. 네, 지난 1일 밤이고요. 한 남성이 사우나에서 쓰러지면서 구급대에 의해서 응급실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이 도착을 해서 의료진이 환자 상태를 살펴보고 검사를 권한 뒤에 CT 주문 등을 모두 마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잠시 뒤에 또 다른 심정지 환자가 도착을 해서 의료진이 모두 그 환자에게 붙어서 살리려고 애를 쓰고 있었는데 그 앞선 환자, 사우나에서 쓰러진 환자의 보호자로 온 여성이 의료진에게 항의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환자가 쓰러져서 119 타고 온 상황인데 의료진이 15분 넘게 방치했다는 거였습니다. 나중에 온 환자인데 먼저 치료했다면서 1시간 넘게 항의를 이어갔고요. 이 때문에 다른 환자들은 꼼짝없이 응급실에서 대기를 해야만 했습니다. 양 변호사님, 순댓국집 가서 먼저 온 손님한테 당연히 먼저 내줘야죠. 여기는 응급실입니다. 이거 뭐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하신 것처럼요. 의사분들이 순서를 다 정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정지 환자는 글자 그대로 지금 당장 손을 안 보면 바로 생명이 마감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게다가 초진도 있고 검사해야 되겠습니다. 검사 기다리세요. 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옆에 계속 붙들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정말 이걸 뭐 설명하는 것 자체가 너무 어색할 정도인데 다시 한번 당연히 저는 의료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이 위급한 순서들을 응급실에서 다 정해놓겠습니다. 사고가 있었거나 아니면 심정지처럼 응급 환자거나 아니면 분만을 해야 된다. 그런 순서에 따라서 진료하는 게 원칙이지 응급실은 순댓국집 아닙니다, 진짜. 예. 교수님, 저런 사람들한테는 진짜 아무리 얘기를 해도 야 그런 게 있어 먼저 온 사람 뭐 우리 그이는 뭐 급한데 안 급하냐 막 이러면서 또 막 했을 거 아니에요 또. 네, 이제 의사가 112 신고를 했는데 경찰이 출동해서도 그 앞에서도 계속 막말을 갖다 했다라고 하고요. 내가 보호자인데 너는 어떻게 말을 한 번도 안 지냐 이렇게 얘기했다는데 어허. 이게 뭐 지고 안 지고의 문제가 아니죠. 그래서 이 응급실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 나왔지만 증상이 급한 응급 환자가 최우선이지 자기가 먼저 왔다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이분 외국에 가셔가지고 이런 행동을 하게 되면 우리나라 경찰은 와서 못 말리고 옆에서 방관을 했다라고 하는데 외국 경찰은 와서 이 사람 긴급 체포됩니다. 검거됩니다. 양 변호사님, 정말 그 응급실 그 의료진들 뭐 얘기 다들 아시잖아요. 정말 전쟁터 아닙니까? 근데 이런 사람 와가지고 왜 우린 저기 먼저 하고 있어 뭐 이러면은 그 1시간 동안 이 얘기를 들으면은 저도 아시다시피 제가 공권력 행사에 굉장히 좀 자제를 방법하는 편이잖아요. 그렇지만 이 사안에 있어서만큼은 오 교수님 말씀이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저기 1시간 동안 의사분들이 묶여 있어서 다른 환자들 기다리고 있었다거든요. 다른 환자들이 응급 환자가 아니었기 망정이죠. 그분들 중에서 혹시 자칫 잘못했으면 그분들의 생명이 위험할 뻔했던 겁니다. 그러니까요. 저도 알기에는 저런 경우에는 사설 경찰이 미국 같은 경우 제가 알기로는 최소한 알고 있는 게 바로 긴급 체포를 합니다. 저도 응급실에서의 저런 폭력에 대해서는 긴급 체포까지 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이게 상식이잖아요. 이런 일이 벌어지면 나중에 진짜 자기도 응급한 상황이 벌어졌을 때 자기도 구호를 못 받을 수 있어요. 좀 맞아요. 거꾸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발. 백 변호사님, 네. 결국 병원 측에서도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뭐 간혹 이제 불평하시는 분들은 좀 있는데 이 정도는 처음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병원의 업무를 방해했다는 취지로 속초경찰서에 지금 고소를 했다고 하는데 아까 계속 순댓국집 얘기를 하셔서 여기는 단순히 순댓국집의 업무를 방해한 게 아닙니다. 다른 사람 밥 못 먹게 한 정도가 아니고요. 다른 사람의 생명을 뺏을 수도 있는 그런 사안입니다. 그래서 앞서 두 분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런 사람들이 그냥 단순히 뭐 그냥 폭언하고 화낸 거 정도로 해서 벌금 받고 나가면 오히려 앙심만 덮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럴 때는 내가 정말 이런 행동을 하면 굉장히 중하게 처벌받는구나라는 걸 인지해야 되고 그리고 그로 인해서 대외적으로 그런 게 알려져서 다른 사람들도 응급실에서는 이런 행동을 하면 안 되는구나라는 걸 반드시 좀 주지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일까지 있는지 아세요? 제가 그 실제 사례인데 보니까 금방 죽을 것 같은데 뭐 우리부터 좀 해줘 뭐 이런 사람도 있었대요 세상에. 야 진짜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자, 백 변호사님. 네. 그 무슨 어딥니까? 대한의사협회에서 이 관련해서 뭐 성명을 냈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뭐 제가 자세한 수치를 알려드리는 것보다 너무 많으니까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는 정말 좀 엄벌에 처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응급실에 아시겠지만 폭행 사건들도 종종 있죠. 그런 폭행 사건들은 처벌이 되긴 합니다.
근데 그것도 그렇게 중하게 처벌이 안 되고 단순 폭언 등을 반복하는 것 정도는 경범죄로 끝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다음에 안 할까요? 아이, 하죠. 또 하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좀 중하게 처벌을 해서 응급실에서는 제가 늘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식당이 아니에요. 아닙니다. 사람들의 생명을 다루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응급실에서 의사의 폭행, 의사에 대한 폭언 등으로 업무를 방해하는 경우에는 일반 업무 방해죄보다 훨씬 중하게 처벌하는 게 반드시 필요할 것 같습니다. 심정지 환자는요, 응급진료 최우선 1등급이라고 합니다. 이 사건의 진실을 추적하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사반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지금까지 이자연 기자였습니다.